다음 사진은 1975년 서울의 잠실과 송파구 일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좌우로 길게 뻗어진 한강 주변으로 넓은 나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울의 도시화로 인해 주거단지와 각종 문화시설이 생겨나고 포장도로가 설치되면서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인구의 집중과 함께 홍수와 같은 수재해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도시화와 홍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도시화로 인해 토양이 도로와 건물들로 뒤덮이면 강수가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과거 대비 불투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투수면은 홍수위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고 최대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수재해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 강남역과 부산 초량동에서는 불투수면을 통해 침투하지 못한 빗물이 잘 배수되지 않아 많은 차들이 침수되고 심각하게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 도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수 저류 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유출을 지연시켜 홍수 피해를 줄입니다. 이외에도 투수 포장 기술이나 빗물 정원을 통해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수 목적의 수공시설물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유출량에 대한 공학적 해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우가 시작되면 유출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최대치인 첨두 유출량에 이르고 이후에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첨두 유출량이 구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물이 넘쳐 소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공시설물은 첨두 유출량 발생 시에도 제 기능을 해야 하므로 첨두 유출량이 설계 목표값으로 설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첨두 홍수량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방법인 함리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리식은 멀바니가 최초로 개념을 제안하고 코이클링이 유출량과 강우 강도, 도달 시간 등과의 관계를 규명한 공식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첨두 홍수량 계산 방법입니다. 함리식으로 구한 첨두 홍수량은 홍수를 예경보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치수 목적의 수공시설물 설계에도 활용됩니다. 이 두 가지 방정식은 첨두 홍수량을 구하기 위한 함리식과 유량을 구하기 위한 연속 방정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함리식에서 사용하는 유출계수 C는 강수의 손실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며 0.2778은 단위를 환산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이 두 가지 계수를 제외하고 두 공식을 비교해보면 연속 방정식의 유속과 단면적이 함리식에서 강우 강도와 유역 면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함리식을 구성하는 설명 변수인 유출계수와 강우 강도, 유역 면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역이란 강수시 하천의 임의 단면에 위치한 유출 지점으로 유출을 발생시키는 지역의 범위를 뜻합니다. 즉, 유출 지점을 기준으로 유역을 계산했을 때 유역 내에 떨어진 모든 강수는 해당 유출 지점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유역의 면적은 주로 고도자료와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하며 이 함리식에서는 제곱킬로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강우 강도입니다. 강우 강도란 강우가 지속되는 시간당 평균 강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밀리미터/아워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음 강우 사건 예시를 통해 강우 강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예시의 경우 4시간 동안 비가 내려 각 시간별로 15mm, 20mm, 25mm, 5mm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현실의 강우는 예시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강우 강도로 내리기 때문에 전체 강우 사상을 대표하는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평균값입니다. 총 4시간 동안 60mm의 비가 온 것이니
평균 강우 강도는 15mm/h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 강우 강도를 합리식에 사용할 경우 단시간의 집중호우는 고려하지 못해 첨도 홍수량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식에서는 안전성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 강도 25mm/h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설명 변수인 유출계수 C는 강우 기간 동안 전체 강수량과 표면적으로 배수되는 양 사이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유출계수는 토양이나 식생, 경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하며 보시는 표와 같이 동일 지형 조건이더라도 자연유역인지 도시유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합리식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실험을 통해 유출계수가 어떻게 첨도 홍수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역에 따른 첨도 홍수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한국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센터는 도시유역의 빗물관리 시설에 대한 성능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 장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강우 모사 장치를 포함한 물 순환 효율성 검증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물 순환 효율성 검증기기는 물 순환의 다양한 요소인 강우, 유출, 침투, 침루, 증발 등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강우 모사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당 10에서 200mm의 강우 강도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실험 중에 모사된 강우는 테스트베드에 적용되어 지표의 투수율에 따라 침투를 통해 지하수로 충진되거나 지표를 통해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각각의 물 순환 요소에 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여 물의 이동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스트베드에서 발생한 지표 유출, 침투, 침루는 유량계나 수위계를 통해 유량이 관측되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요소별 유출량을 각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합리식과 유출계수에 대한 실험을 위해 2개의 테스트베드에 각각 투수면과 불투수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토양으로 구성된 투수면은 경작지의 조밀한 점토와 유사하며 이는 강우가 발생했을 때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유출되는 특성을 모방합니다. 반면 도로를 재현한 불투수면은 시멘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불투수면은 강우가 발생했을 때 물이 지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유출되는 특성을 모방합니다. 이러한 2가지 표면을 통해 각각의 유출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합리식과 유출계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우 강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첨도 유출량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즉, 강우 강도가 변할 때 토양과 콘크리트 피복 지표에서 발생하는 첨도 유출량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2. 유역 특성에 대한 첨도 홍수량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특히 토지 피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첨도 홍수량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하여 강우 강도 조건 변화에 따른 첨도 유출량 및 첨도 홍수량의 변화와 함께 유역 특성과 유출계수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의 특성에 따라 토양과 콘크리트로 시공된 2개의 테스트베드를 준비합니다. 2. 시나리오에 따라 강우 강도에 해당하는 유입량을 계산합니다. 3.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강우 모사를 테스트베드에 시행하고 지표를 통해 유출되는 유량을 모니터링합니다. 4. 각 테스트베드에서의 유출량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5.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각 테스트베드의 유출계수를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유역의 특성에 따른 강우에 대한 유출량 및 유출계수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험에 사용할 모사 강우 강도는 50mm/h와 150mm/h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강우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강도로 지속되는 단일 강우입니다. 두 개의 테스트베드에 동시에 강우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강우 강도의 변화에 따른 첨도 유출량의 변화와 유역의 특성인 토지 피복의 변화에 따른 첨도 홍수량의 차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강우 강도와 토지 피복이 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유출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50mm/h의 강우 강도에는 토양면의 첨도 유출량은 3.05L/min으로 측정되었고 콘크리트면의 첨도 유출량은 3.74L/min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합리식에 대입하여 유출 계수를 산정하면 토양면의 유출 계수는 0.73, 콘크리트면의 유출 계수는 0.90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우 강도 150mm/h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시간 동안 유입되는 강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유량의 최대값인 첨도 유출량도 상승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토양면의 첨도 유출량은 9.79L/min, 콘크리트면의 첨도 유출량은 12.09L/min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강우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첨도 유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리식에 대입하면 토양면의 유출 계수는 0.78, 콘크리트면의 유출 계수는 0.97로 산정됩니다. 50mm/h의 강우 강도 시나리오와 비교해보면 각각 0.05, 0.07의 유출 계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강우 강도, 토지 피복에 따른 첨도 유출량과 유출 계수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동일한 지속 시간에서 강우 강도를 증가시키면 총 강우량이 증가하고 이는 전체 홍수량 및 첨도 홍수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을 통해 직접 계산한 콘크리트와 토양면의 유출 계수를 앞서 보여드린 유출 계수 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결과 콘크리트의 경우 강우 강도에 따라 유출 계수가 0.9에서 0.97로 계산되었으며 기존에 제시된 유출 계수의 범위 0.8에서 0.98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양의 경우 실험 결과 유출 계수가 0.73에서 0.7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시된 유출 계수 범위 0.6에서 0.82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유역에서 강우 강도에 따라 유출 계수가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합리식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대부분 유출 계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출 계수는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과 선행 수분 조건, 강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리식에서는 유출 계수를 상수로 가정하여 사용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유출 생성 방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순간적인 강우 강도가 크다면 지표면 위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출 계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출 계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합리식은 주로 도시 유역과 소규모 유역에서 사용됩니다. 도시 유역은 불투 수면이 많아 침투 초과 유출이 주를 이루고 저류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유출 계수의 변화가 적어 합리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역입니다. 소규모 유역은 강우가 시작된 후 단기간 내에 첨도 홍수량에 도달하기 때문에 합리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식의 개념을 이용하여 첨도 홍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역의 유출 계수를 낮추면 첨도 홍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유출 계수를 낮추기 위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영향 개발입니다. 저영향 개발이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저영향 개발을 통해 불투 수면을 줄이고 침투가 쉬운 피복을 늘리면 첨도 홍수량을 줄여 홍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순환 이해의 첫걸음으로 숨은 곡선의 꼭대기 값인 첨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인 합리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홍수량 추정 방법인 합리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수자원 관련 지식에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